네, 월요일 미래를 보는 눈 2부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한 기대를 줬던, 상당한 또 수익을 줬던 섹터입니다만 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꽤 긴 기간 줬던 섹터이기도 하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최근 일정 수준의 반등을 보인 상황인데요. 이 반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향후 전략에 있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김철중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주제부터 저희 간단하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이 시간의 주제는 겨울이 끝나가는 괄호 열고 물음표 괄호 닫고 배터리 투자 전략입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건지 아니면 겨울이지만 살짝 따뜻한 겨울인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실 배터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물론 최근에는 약간은 반등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해서 이 사이클상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상황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건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사이클을 좀 복귀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9월 24일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서 네. 이제 보고서 제목이 겨울이 끝나가는 신호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사이클에 대한 복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흐름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계속 있습니다. 여전히. 네. 여전히 실적은 부진할 텐데요. 이제 가만히 과거를 복귀해 봤을 때, 섹터의 추세 상승과 추세의 변곡의 변곡점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년도 하반기에 사실 사이클이 시작을 했어요. 20년도 하반기. 네, 예상치 못한 사이클이 20년도 하반기에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점은 뭐였냐면 당시를 잠깐 제 기억을 복기를 해드리면 네.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파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구간이었고요. 유가가 잠깐 마이너스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센티먼트가 매우 안 좋은 구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유럽의 정부들이 지원책을 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지원책이 전기차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전기차 판매량이 급등을 하고 단기나 중장기 수요 예상치들이 급격하게 상향 조정이 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급하게 전기차 전략으로 선회를 그 향후 1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가 결국은 될 거라는 아이디어는 201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저기 초기 사이클, 코로나 직후를 제가 끊어드렸는데 20년대죠. 네, 20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사이클의 시작은 결국은 전기차 보조금이 올라가면서 수요, 단기 수요나 중장기 수요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저때 시작이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뒤처져 있던 후발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전략들을 상향 조정을 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제가 한번 끊어 드릴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릴 내용은 뭐냐면 단기 실적이나 단기 업황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턴한다라는 느낌은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근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게 뭐냐면 유럽 지역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뭐 폭스바겐이 80년 만에 문을 닫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 쪽에서. 근데 이제 그 전제가 뭐였냐면 중국 전기차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관세라는 명분으로 막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네, 그거를 막는 전략이 저번 주 금요일 날 투표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네, 맞습니다. 찬반 투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끝났고 9월 말부터 해서는 폭스바겐을 포함한 유럽 OEM들을 살리기 위한 전기차 보조금을 재개한다는 제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보조금 재개 정책 플로우와 이걸로 인한 유럽 지역의 수요 예상치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플로우가 주가의 좀 선행함수, 업황 대비해서는 이번에도 역시 주가의 선행함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년도 초반에 사이클이 시작될 때의 흐름을 봤을 때 당시에 중요한 추세 전환의 변수는 역시 유럽 쪽에서 나왔던 보조금이라는 정책적인 변수였고, 이번 역시 유럽 쪽에서 비슷한 정책적인 흐름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고 있는 시장의 상향화된 흐름 역시 당시와 비견해서 볼만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정책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 쪽에도 이제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한 흐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꽤 관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해리스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게 섹터에는 가장 베스트 그렇죠. 시나리오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변수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듯이 배터리 투자분들이 우려하듯이 이제 트럼프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미국의 수요 추정치나 우리나라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를 실제로 하향 조정이 필요한가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낮추려면 IRA가 폐지돼야 되거든요. 이제 IRA라고 하는 건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수요 변수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셀업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제 보조금 AMPC라는 보조금의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IRA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내년과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보고서에도 작성을 했지만 이제 저는 IRA 폐지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실제로 IRA가 통과되는 과정도 2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이게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고 이제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하원을 다 통과를 해야 되고 상하원 통과된 상태에서 효력 발생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의 전면 폐지를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전기차 투자가 많이 들어간 지역들의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의회로 내려와서 상하원을 다 통과하고 이런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간까지 감안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도 임기가 4년이거든요, 맥스로. 효력 발생 시점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2, 3년 실적 추정치를 많이 내려야 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분명히 해리스 대통령이 되는 게 호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의 유의미한 실적 추정의 하향 조정 혹은 미국 시장 수요에 대한 하향 조정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이라는 건 워낙 이제 큰 변수일 것이고 그에 대해서 시장 역시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하나 양 후보 중에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해리스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될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립 이상의 변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유럽 쪽에서의 지원에 대한 이 플러스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역시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 더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이고, 유럽은 CO2 관련 규제 이슈도 살아있어서 요거 뭐 폐기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긴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역시나 확률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책의 전제는 전기차를 살리는 것보다 유럽의 자동차 업체를 살리는 게 우선되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년부터 이제 강화되는 CO2 규제의 벌금을 유예해주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를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을 쓰거나 이 두 가지 함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첫 번째 확률보다는 두 번째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규제는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책이 나올 거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뭐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과연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어려운가를 고민해 봤을 때 코로나 때도 역시 규제의 후퇴보다는 친환경 규제의 후퇴보다는 지원책으로 정책이 발현됐던 이제 사례가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9월 말부터 독일의 일부 정당이라던가
폭스바겐을 포함한 OEM들이 독일 정부에 요청하는 안을 보면 네. 일부 소수 정당 의견을 제외하고는 EV의 보조금을 올려달라는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일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최근에는 그런 이제 제한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어서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자가 돼서 CO2 규제가 유예될 가능성보다는 네. CO2 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를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지원책이 시작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재개 논의가 시작되는 것과 맞물려 이제 또 CO2 규제가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은 뭐 어쨌든 정책이라는 중요한 변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만큼 플러스 요인이 됐을 때 실제 이 EV 수요에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내년도까지 봤을 때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럽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유럽이랑 미국의 내년 수요 전망을 조금 좀 먼저 해봤습니다. 네. 전망 자료 내기 전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24% 정도 수요가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34% 정도 수요가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수는 사실 향후에 나오는 이제 유럽 국가별 보조금의 추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가 역성장이거든요. 유럽 네. 전기차 시장이 올해 6%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20% 중반대의 수요 성장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성장은 아닐 거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뭐 네. 20% 중반대면 사실 뭐 높다고도 볼 수 있고 기저를 생각하면 낮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인 마이너스의 흐름은 아닐 거다라는데 일단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이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변수를 보면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워낙 뭐 파이낸스나 이런 쪽으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라는 시각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주요국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기도 했고, 요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일까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볼까요? 네. 20년도에 네. 유럽에서 보조금이 재개가 올라갔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수요가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미국은 IRA 시작되면서 보조금이 재개됐는데 수요가 예상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뭐 오랫동안 긴 거리를 타는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인프로가 네.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실 미국의 오토론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저 주황색 선이 22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네. 실제로 미국의 EV 수요 성장률이 많이 둔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기존 테슬라 컨콜에서 계속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금리 이야기. 네, 금리 때문에 네. 안 팔린다라는 언급을 계속 해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9월 달부터 기준금리가 빠지기 시작을 했고 한 2, 3개월 정도 오토론 금리가 후행하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아마 내년부터는 그래도 이 금리 변수가 좀 내려가기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중요한 건 과연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 금리에 민감하느냐인데 S&P 자료에 따르면 80% 가까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금리 변수가 높은 파이낸싱과 리스로 사용하는 걸로 그 추정이 됩니다. 80% 가까운 수치가.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도 높은 수치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가격도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금리가 내년에 내려오면서 그리고 간단하게 내년에 테슬라의 신차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이클입니다. 네. 그래서 신규 차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 금리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특히 이제 예상 대비 수요가 많이 안 올라왔던 미국 시장도 올해 대비 내년에 34% 정도의 수요 성장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34% 네. 정도, 유럽은 20% 중반 정도의 수요 상승이 기대된다. 요하면 이제 워낙 고난의 시기를 거쳐왔던 이제 전기차, 특히 또 이제 그 안에서의 배터리 관련 산업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면에서의 유럽에서의 지원이 예상되는 상황, 또 미국 역시 정책적인 변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립 이상의 요인이 예상되는 상황, 여기에 또 금융 환경도 개선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 해서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시각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 직접적으로 조언을 드려야 해요. 미리 좀 앞당겨서 뭐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바스켓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바스켓 전략 말씀드리고 그래도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실적은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바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네네. 이야기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 출하량 그리고 매출액이라도 유의미한 개선세가 나올 만한 밸류체인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그리고 뭘까요? 일단은 지금 제 생각에는 셀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분기 대비 출하량 증가가 전부 다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3분기 대비 4분기 출하량 증가되는 밸류체인을 선별해서 이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셀업체 중심으로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네.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 계속 강조드리지만 실적 항상 연말 재고 조정이 있거든요. 네, 실적에 대한 플로우들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건을 봤을 때는 뭐 좋아질 만한 여건들이 충분히 좀 발견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인 면에서는 바로 그게 개선으로 이어진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구간인 만큼 좀 분명한 것들 위주로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셀업체에 대한 투자, 그 안에서도 실적이라는 변수를 체크한 이후에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9월 24일에 발간됐던 배터리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신호들 뭐 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그 리포트에도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희 채팅방에도 링크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철중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후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좀 도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